네, 혹시 저기 뭐 미리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당연히 읽었죠. 읽으셨어요, 사모님? 그럼요.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예상외네요. 네. 읽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읽으시면 또 어떠셨어요? 네. 어, 안 읽으신 거 아니시죠? 네. 어, 네. 지난주 끝나고 바로 읽었고요. 그래요? 어, 궁금,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고서 이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또 네. 읽었고, 네. 이번에 읽었는데, 네. 네, 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네네. 있겠다. 네. 어, 그냥, 이게 한 단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단면일 수도 있겠다. 뭐 이게 네. 그 본질이나 이게 근본까지다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을 확 이거다라 네. 이거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네. 그런 접근은 되게 네. 새로웠고 네. 되게 연구해볼 만하고 조금 네. 생각해볼 만한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더 네. 이게 네. 이제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네. 종교의 산에서 네. 교육을 할 때 교육을 네. 기독교 교육이나 다른 모든 이제 종교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선택하고 완전 네. 종교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음. 이제 그런 부분은 도전이 많이 돼요. 네. 되게 네. 기독교의 우월성, 네. 자신 이런 것들이 좀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전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도전이 됐다. 뭐 반감은 안 드셨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도 스쿨을 이제 하는 게 공교육 보내지 않은 게 진짜 기독교 교육 하려고 네. 공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내 교육이 조금 너무 종교적인 네. 어떤 편협한 어떤 네. 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네. 네, 그런 생각 들어왔죠. 네. 들어왔는데 적절하게 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네. 네, 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자, 좋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려봅니다. 특히 이 교육의 산에서 르네상스 이제 제가 이제 띄엄띄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데, 자, 오늘 그 토의해볼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교육의 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잖아요. 상황 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시고, 음소거도 좀 풀어주셔서 좀 얘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토의해볼 질문들을 카톡에 좀 올렸어요. 현재 교육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이제 이 필자분이, 이 조니엘로 목사님이 교육의 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가? 라는 거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드렸어요. 자, 좀 그래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어오신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현재 교육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이 조니엘로 목사님의 진단에서 좀 동의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된다라고 하시나요? 어떤 입장이신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자, 음파자매님 혹시 있으세요? 음파자매님? 네. 자.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 아니, 책을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 조니엘로 목사님이 했었던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의 산에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세요?
그러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배우 네. 입장이어서 그런가? 네,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우선은 교육에서도 종교가 들어가서 네, 종교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신본주의랑 네. 공본주의 쪽에 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근데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네. 또 아닌 교사나 또 네. 아닌 신본주의를 가지고 믿는 가정과 아닌 가정과 네. 또 아닌 아이들과 네. 있는 아이들하고 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종교가 교육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종교가? 네, 그럼 조니엘로 목사님 언니가 반대되는 그 색깔. 네. 네. 자, 이 내용을 다 이제 좀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조니엘로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첫 번째가 좌뇌 중심적인 교육 과정의 문제다. 어떤 이성과 암기 위주, 지식 위주, 정보 위주 습득의 그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좀 그것이 운회적으로 전인적으로 좀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제기였고요. 네, 이거 문제 제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을 얘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교육이 뭐예요? 이 종교의 거의 판박이처럼 돼서 어떤 교육이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지켜내고 확장되는 것 위주로 그래서 새로운 것들과 창의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모험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영역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육이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교도적인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 교육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육도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호기심들을 탐구하는 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진리를 그냥 지켜내고 수호하는 입장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 제기였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가, 아니면,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추정 같다, 이렇게 되시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 좌뇌적인 것을 많이 우선순위 한다는 거는 네. 공교육에서 보면 유치원에서도 보면은 많이 그런 걸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창의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끌어낼 수 있기까지는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초중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했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것들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죠.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리고 물론 아이들한테 암기시킨 것도 있고 유치원 과정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이나 기본적인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그걸 규칙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좌뇌적인 것만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종교적인 판박이나 현재 창의 영역이 제한적이다 이런 거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첫 번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언니는 이제 사립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이 아니었잖아. 그런가? 커리큘럼이 국가에서 내려오진 않잖아요. 아니죠. 다 내려왔구나. 다 내려오지. 다 내려오지만 그 내려온 것에서 보면은 특별하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주입적이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 거기서 아이들이 더 생각하고 더 사후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답이 다른 게 나왔을 때는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제한적이지는 않거든, 유치원에서는. 근데 초등이나 이런 데서는 정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치원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넌 틀렸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게 만약 다른 애가 다 5라고 했을 때는 아 이거는 틀린 답이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죠. 2 더하기 2의 답은 4니까 그 정확한 답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는 건 있겠지만 뭐 다른 거에 의해서 뭐 했을 때는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끌어내고 그 아이의 말의 대답에 의해서 그건 틀린 거다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음파자매님은 지금 네. 어쨌든 뭐 지금 공교육 기존의 교육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홈스쿨을 어쨌든 교육 공동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동안 어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 때만 해도 네.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기 동성애나 네네. 이런 게 네. 이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종교 활동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0년 전이니까 네. 제가 이제 그만둔 지가 10년 됐죠? 10년 네. 됐는데 그때부터가 그만둘 시기쯤에 그 동성애라던가 그리고 종교 활동에 대해서 제압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동성애, 네. 동성애 편향적인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네. 어떤,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고 하면서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다. 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네. 그림도 저는 그림까지는 못 봤어요. 왜 그래? 그때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막 그림도 되게 막 자세하게 나오고 애들한테 네. 막 그랬다고 막 선생님들이 그게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남편 얘기 들어보면 초등에서도 그러니까 남편 중등 고등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덧붙여진 교육 어떤 내용들이 조금 우려스럽다. 네,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니 앤로 목사님의 문제점 진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우리 오늘 시작에서도 네. 하면서 사역성 하면서 이제 그 IQ와 별개로 두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네. 교과 과목도 없고 예를 들면 뭐 그 회복 탄력성에서 대인관계 진행이랑 그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네. 이러한 어떠한 정서적이고 또 관계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효과도 없고 사실은 그걸 훈련하고 트레인해서 좀 도와줄 수 있고 더 좋은 부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부재는 네. 어떻게 보면 지적인 인포메이션을 많이 배우게 하는 그런 요구와 강조되어 있지 사실은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제한이 돼 있고 그런 결과들도 국가적인 청소년의 자살률들 그리고 세계 1위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때 이 교육의 어떤 왜곡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우연찮게 유대인의 교육 한 10년 전에 봤던 이제 하버드생들의 수련자 하버드생들의 좀 나왔는데 그 많은 부분이 23%가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공부 방향을 봤을 때 대한민국과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그 방송에서 유대인들의 하는 그런 교육 방식에서 인포메이션의 정보를 외우는 건 그거는 없고요. 그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들 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가족이 모여서 그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들 하루 있었던 일, 우리 샤밧 하는 것처럼요. 가족들과 그것을 너무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버드 유대인 다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동양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입양돼가지고. 그런 측면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어떤 대한민국 교육의 측면에서 너무 많이 어떤 부분에서 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암기하는 그런 것만 더 있지 다른 쪽의 교육은 너무나도 많이 부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식적인 교육이 편에서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어떤 전인적이고 여러 가지 방면의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결핍이 되어 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규빈 사무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못 들었어요. 네. 네. 현재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지 조니엘로 목사님의 아니면 뭐 그게 잘 기억 안 난다면 지금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진화론에 기반한 그런 교육 시스템들, 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네. 이제 인본주의 안에서 나온 그런 네.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교육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공산주의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나온 교육에 대해서 네. 얘기하실 때 그 네. 나라에 그 맞는 생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교육을 다 일정하게 다 모든 네. 사람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네. 개인의 이렇게 네. 창조성을 가진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똑같이 이렇게 평준화하면서 그 나라에 맞는 생산 시스템을 위해서 교육을 네. 도입한 것 자체 목적? 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네. 네. 뭐, 예진 사모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말씀했나? 아까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고. 자, 좋습니다. 글쎄요, 뭐, 저를 얘기하자면,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광신고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랑. 갔었는데, 혜민이 다녔던 그 학교를 갔었는데, 저희가 애들이 맨날 오다가 저희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고등학교 교실을 제가 몇 년 만에 간 거지. 뭐, 몇 년이 아니라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간 것 같아. 몇십 년 만에 제가 고등학교 교실을 갔는데요.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분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네, 숨이 막히면서 막 답답한 거예요. 약간 이 군인들은 알 텐데, 휴가 복귀할 때 그런 기분? 목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모르겠네. 예. 그 휴가 복귀할 때처럼 그 기분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교실을 들어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뭐 옛날에 방황했던 시절 간증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막 좋은 시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교실을 들어가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대가 되고 막 흥미진진하고 막 뭔가 사람들과 뭐 관계 안에서 막 새롭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답답한 거. 그죠? 그 뭐 이건 어떻게 뭐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내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런 기분이었구나를 제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리마인드가 되었던 경험을 제가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만약에 이런 기분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면 이 교육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어떤 호기심과 어떤 그런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이런 지적인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답답한 생각만 든다면 뭔가 교육이 좀 잘못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제가 느꼈던 그 답답함 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지식 위주의 왜곡되어진 교육, 그리고 세속적인 교육 내용들, 인본주의, 세상 문화적인 교육, 창조성이 없고 천편일률적인 교육, 그렇잖아요. 예, 똑같이 막 만들어내듯이 찍어내듯이 했었던 그 교육이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육,
정말 더 나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좌뇌 중심적인 어떤 지식 정보적인 교육에 편향된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눈 거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의 호기심이나 어떤 새로운 창조성들을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 위주의 교육을, 그쵸? 더 이상 체육 활동 많이 안 하잖아요. 운동장도 없어지잖아요. 미술, 음악도 많이 없어지고, 운의 중심적인 것들 활동이 거의 이제 많이 전무하게 된 교육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좌뇌 중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종교 2.0에 대한 교육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청교도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의문부호를 좀 달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좀 의견인 것 같아요.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교육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육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EBS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EBS 교육에 대한 다큐였는데,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이 교육학자가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내린 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어떤 그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차별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못 사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자가 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만 되는 이런 반복되는 시스템들이 이 교육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해결책을 위해서 이제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 좋은 교육 시스템을 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 다큐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게 또 문제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영어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제대로 된 영어 선생님 쓰면은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부와 영역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요, 그냥 나라 안에서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서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교육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이 되고 어떤 해결책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옛날 그랬잖아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양실의 교육을 가져와가지고 정말 싼 값에 교육을 주었잖아요. 장학금 주면서. 예?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육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승만이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영어 배우고 근대 문명 배우라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 어떤 세상적인 탁월함과 앞서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 교회들이 좀 그런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교육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 자식 그냥 이렇게 키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네,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교육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놀이터 가는데 애들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애들이 교육받고 오는 애들인데 어딘가에서 그 애들이 좋은 교육 받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교육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회복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나눴는데, 자, 또 그 다음 질문, 이런 질문을 좀 던졌어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은 또 다른 종교다 라는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교육은 종교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여기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준현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배웠던 칼빈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렇게 틀 안에 박혀 있는 그 안에 시작된 교육들, 거기서 좀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또 반대의 모습들을 이제 저희 앞서 배운 것처럼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으로 그것을 이제 각각 나타나신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것을 활성화해야 할 부분들, 그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풀어지면 교육 아니고 각 개인이 가고 있는 성향들,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의 정답을처럼 얘기하시는. 정답을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 네. 네. 예, 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모범생이십니다, 진짜. 네. 자, 음파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교회의 회복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자, 음소거를 풀어주셔야죠? 네. 아니, 자꾸 사라이가 뭐 물어봐가지고. 아, 네네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네. 좋습니다. 잘 모르는 거는 잘 모른다 하는. 네? 얘기한 것도 잘 못 들어. 준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못 들어가지고 사라이가 뭐라고 해요. 네네네. 정답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꼭 정답은 아니고, 네, 하여튼 잘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요즘 애진 사모님? 지금 현재 교회? 네네. 우선 이제 저는 이제 그 변정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사고, 잘못된 사고, 버티기로 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으면 천국 어딘가에 수용 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게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네. 당시에 나와 있던 게 이제 선교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목적을 되게 그냥 이 땅이 한정적인 걸로만 그리고 정복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과 뭐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한 정복 그런 걸로 해서 역사상 좀 실수가 많았는데 예수님처럼 정말 그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온전한 사랑으로 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얻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실 건데. 네.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교회만 있으면 되지. 교회에서 교회 봉사만 하면 되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 네, 그런 개념이 많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되게 편협된 어떤 그런 그
교육의 전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공부해야 될 이유를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그냥 네. 학교 생활은 그냥 들러리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네. 느낌? 네. 으로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그 자뇌 중심 교육 있잖아. 자뇌 네. 중심 교육에 또 그게 고스란히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얘는 신앙도 좋고 뭐 인정받아. 네.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뭐 그냥 뭐 교회에서도 그냥 비리비리 약간 네. 이제 그래서 뭐 막 어떤 위치에 가고 뭐 이렇게 성공 위주의 어떤 그런 뭐 악찬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치우쳐서 좀 더 오히려 이제 반감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그 대학교를 나오면서 그냥 시골의 어떤 감리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로 학교에 대한 그런 거랑 잘못 그러니까 형성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 형성된 권력이랄까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잘못했어요. 네, 좋습니다. 뭐 세상과 분리된 어떤 신앙, 세상과 분리된 신앙, 그리고 어떤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또 왜곡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또 갖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 그것들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뭔가 성공을 하려면 신앙을 희생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네, 좋습니다. 그런 말씀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 역할에 대한 얘기죠. 네네. 뭐 이제 우리가 이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애들을 빼서 이렇게 이제 애들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그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그 음치도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훈련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이런 뇌도 훈련을 통해서 많이 키워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엄청난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삼아서 정말 아이들을 각각 교회들이 다 데리고서 다시 한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고민이 많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후배들을 조성해주고 또 그렇게 아이들의 뇌를 한 9년간 이렇게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 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다른 애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또 내가 특별히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챕터를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배운 것들은 뭐냐면, 이 종교학과 교육이 굉장히 많은 밀접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광신고등학교를 몇 년 전에 방문했었을 때 그 느꼈던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 답답함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갔었을 때 느꼈던 답답함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감이 없고 그 종교적이고 뭔가 그 의무적으로 뭔가를 그냥 똑같이 해야 되는 그 있잖아요. 그런 답답함이 그 교육 안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그 교육 안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약간 비슷한, 이것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면이 좀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답답함이 좀 비슷한 답답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뭔가 기대감이 되세요? 흥분이 되시고 뭔가 설레십니까? 아니면 교육 가야죠. 토라 주니어 선생님도
가르쳐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와 이번 주는 어떤 주가 될까? 이번 주일은 어떤 주일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니 헬로 목사님이 대안처럼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퀘이커 교단이었어요. 퀘이커 교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청교도주의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틀에 박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좋은 교리였지만 그 좋은 교리 안에 틀에 박혀서 머물고자 했었던 그런 종교, 그런 신념들을 가졌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성령께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각 개인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도전했었던 퀘이커 교단들이 굉장히 그 사회 개혁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죽은 교회, 죽은 신앙이 되겠죠. 그쵸?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좀 회복해야 된다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이런 신선하고 새롭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도 그대로 될 수 있다. 왜냐면, 교육은 종교 2.0이다라고 할 만큼 되게 종교를 같이 따라간다. 라는 것이 이 조니 헬로 목사님의 의견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많이 동의가 됐어요.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그게 많이 좀, 그런 면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올 때 답답함 느껴도 안 되겠죠? 아, 답답하다, 그냥. 네. 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김덕재 목사님 만나면 답답하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뭐 설교 들으려고 하면 답답하고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답답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기를 쓰고 하고 있어요. 뭐 페이크 러브 하면서 막 진짜 뭐 이렇게 하여튼 애쓰고 있잖아요. 네,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종교가 그렇게 판에 박힌 답답한 그 안에 머무게 되면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뭐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신선하고 실제적인 만남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은 신앙, 그냥 좋은 교리라고 할지라도 그 교리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신앙은 결코 교육 안에서도 새로운 진보와 창의성들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조금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나가볼게요. 오늘 진도를 더 나가볼게요. 154페이지부터 나갈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밴드를 보시면 페이지 스크린샷 찍어서 올린 것도 잘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음파자매님 혹시 책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154페이지 밑에. 학교의 현 교육과정에서 결핍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7대 영역 교육과정의 필요성. 나님이 자녀 기반 교육과정이 내재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전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지적 능력에 관하여만 연관짓고 관련시키는 교육과정은 사람을 그의 인생에 대해 적절하게 준비시켜주지 못한다. 지금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삶에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학교의 수업이든지 그것은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 그들이 준비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들은 삶에 대처하고 번성할 수 있는 도구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간단하고 타당한 논리로 보여도 지금의 현실이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인지 놀랍기만 하다. 예를 들어 내 나이가 50세가 넘었고 여러 해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고 교회를 구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아직껏 대수학이나 삼각법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사람들과 물어보았던 사람들 중 95% 이상이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식의 진보에 큰 즐거움을 느꼈을 많은 학생에게서 학습의 즐거움을 서서히 앗아간다. 어떻게 우연이라도 대수학이나 삼각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5%도 채 되지 못한다면 인구의 100%에게 고급 수학을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인 일이다. 나에게 이런 일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고급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몇몇의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들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기술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외 다른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정신적 고문을 당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5%의 아이들이 언젠가 농부가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 돼지 사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모든 교육 과목이 적어도 90% 이상의 학생들이 현재나 미래에 실제로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만약 그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90% 이상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표준 교육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나는 미술이 내가 택할 길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드로잉을 연습하고 오리고 붙이는 등등의 미술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더욱더 계속해서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진정한 혜택도 더해주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강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학교에서의 많은 수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전혀 가렵지 않은 것을 긁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편 인생에서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못했다. 사회적 기술이나 참된 의사소통 기술, 다른 종교들, 다른 역사적 관점들,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폭넓게 가르침을 받는 적이 참으로 없었다. 내가 참으로 깨닫는 것은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학교를 다녔는가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사적인 학교 수업과 그것이 내 삶에 미친 유익함에 대한 직접적이고 솔직한 평가이다. 그것을 당신의 삶의 이야기와도 비교하여 들어보고 싶다. 반면에 책 읽기를 배웠던 것은 참 좋고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신기술에 대해 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여전히 중요한 손글씨 쓰기를 배웠던 것도 좋았다. 심지어 모든 기초 수학들도 참 재미있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린다. 비록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계산할 수 있는 많은 기기가 있지만 말이다. 나는 역사를 배웠던 것이 기쁘다. 비록 내 생각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말이다. 과학에 관해서는 기초화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일 내가 감수 분열과 유사 분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과연 얼마만큼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있다. 철자법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철자법이 약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하면 된다. 복원과 영양은 다소 이상한 형국이었는데 내가 배웠던 것들 중 거의 아무것도 현재까지 인정받는 사실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체육은 언제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었는데 내가 마침내 좌뇌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격을 갖춘 그 무엇인가를 실제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리학과 사회학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현지 사회의 세계화 현상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무지한 것이고 당신이 다른 국가들이나 문화권과 상호작용할 때 당신을 불리한 입장에서 놓이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만일 교육이라는 것이 미래에 응용할 수 있는 점이나 유익이 없다면 그러한 것은 추려내어 좀 더 중요하고 실생활과 관련 있는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감사합니다. 것이다. 좋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대안을 그럼 가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문제를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니 앨런 목사님 필자가 해결책으로서 7대 영역 교육 과정에, 이제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삶에서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대수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수학과 삼각법이 뭔가요? 주인 선생님. 대수학은 뭐예요? 네. 대수학과 삼각법이 뭔가요? 네. 네. 자, 네.
수학은 고급 수학. 고급 수학이에요? 네, 삼각법은 직각삼각형인데 그 비율의 관계. 비율의 관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건가요? 네. 피타고라스? 네. 맞나요? 네. 거기 그 각 변의 관계를 나타낸 법이에요. 삼각법이요?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조니 헬로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급 수학의 과정들을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삶의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의 목적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 조니 헬러 목사님 얘기한 거는 현실적인 삶을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교육해야 돼요? 현실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현실적인 삶에 대응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교육이 아니라 좀 별로 필요하지 않은, 특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교육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디서 좀 여러 가지 좀 다뤘지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 어떤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더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과정이 없잖아요. 그쵸? 예. 예를 들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감정이나 어떤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도덕 정도는 배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는 배웠지만, 이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쌓고 관계를 해결해야 될지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박사학위는 많은데, 그 박사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못해. 사회생활을 못해. 프로젝트를 못해. 왜냐면, 그 사회에서 혼자 하나? 같이 해야 되니까. 그쵸?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데, 사회 안에서 거의 유용한 기능들을 하지 못하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육이 전인적인 사람으로서 단순히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인적인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삶에 대처하고 번성할 수 있는 도구들을 얻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조니 헬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제가 그럼 오늘 숙제를 하나 좀 내고 싶어요. 숙제? 숙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개설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홈스쿨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죠? 홈스쿨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과목. 지금 기존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이라도, 여기서 이제 조니 헬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의사소통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기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왜 안 배우냐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우리 살아가는 데 쓰는데 왜 안 배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숙제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과목들이 좀 있어야 된다 라는 과목들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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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홈스쿨 한다 어쩐다 하는데, 다 목사님이 어떻게 세우시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요. 네,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목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 빠지게 있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 공동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육. 예? 예, 교육 과정 없어 우리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은행 업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저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재정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예? 여러분 돈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런 과목이 좀 필요하다면 이런 과목 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꼭 이런 과목들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분명하게 좀 정확하게 한번 세워보세요. 아시겠죠? 좋습니까? 네, 그래서 좀 공유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거 나 뭐 생각 못했는데, 저거 진짜 중요하겠다. 이렇게, 주연 선생님 나 그 생각 못했는데 주연 선생님 너무 잘 생각하셨네. 이렇게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좋으시죠? 네, 다음 주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문파점님. 끝난 거 아니었어?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우리의 교육적 문제들은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이 나로 하여금 공립학교를 위한 7대 영역 교육과정을 제시하도록 이끌었다. 이 7대의 영역의 각 영역 하나하나가 사회의 주요한 영역들이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7개의 주대 분야에는 정부, 예술, 엔터테인먼트, 축전, 종교, 영성, 예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제, 비즈니스, 가정, 그리고 교육이 있다. 이 각각의 모든 영역은 모든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의 영역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의 7대 영역들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면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사회를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맺어졌을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이 내가 여기에 제시하는 내용의 본질에 대해 적어도 동의해 줄 것을 믿으면서 교육개혁 제안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이 조니 앨런 목사님은 어떤 걸 일단 제안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조니 앨런 목사님은 7대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네, 7산에 대한 7산에 대한 영역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뭐냐면, 이 영역들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일단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울 과목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이 조니 앨런 목사님은 이 7대 영역 교육 과정을 좀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다룰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책을 미리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책을 미리 읽어오시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맞아. 그건 내가 생각했었는데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158페이지부터 미리 한번 예습을 해오시면 훨씬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숙제 내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필수적인 교육 과정들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짜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뭐 쌩쌩하시지만 또 오늘은 좀 20분 빨리 좋으시죠? 네. 네, 크게 대답은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내고 좀 쉬시고, 네, 다음 주에 한번 7대 영역 교육과정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정부 연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미디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7대 영역가 대학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 안에? 대학에 다 있잖아요. 뭐 대학 안에? 이미 이제 교과 뭐 정치 외교과 있고, 그렇죠. 뭐 경영 그런 거 있고, 네. 미디어도 있고, 네, 뭐 신학과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분은 초중고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영역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부도 예? 프로그램을 바꾸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네. 네. 뭐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정보 영역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이 정보 영역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관점으로 좀 다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보 영역을,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연극을 배우는 거는 아니고요. 예.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아니고요. 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네, 이런 관점을 좀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늦은 시간까지 또 학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터도 하시고 하는 수고 많으신데, 또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시는 분들 오늘 축복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쉴 때 르네상스 배웠습니다. 함께 이 영역을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건강하고 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는 준비, 훈련, 또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숙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수고한 모든 자들 가운데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잘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내일 상모전 시간에 뵐게요. 잘 쉬세요. 네.